기자초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축구팀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충돌 이후 저희가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강인을 다시 발탁하냐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결과 발탁을 했죠. 자, 그렇다면 황선홍 감독은 이런 논란을 의식했을 텐데 왜 이강인을 뽑아야 됐는지 이 부분과 더불어 정작 저는 징계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징계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징계는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황선홍 임시사령탑이 이강인 선수를 3월 A매치에도 변함없이 대표팀에 승선시켰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태국과 일전을 치르게 되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 21일과 26일 두 차례 열리는데 23명의 엔트리를 공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짚어볼 거는 향후 이강인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이걸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 합니다. 당연히 태국전 승패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왜 다시 이강인을 불렀을까 보면은요, 지난 요르단전이죠. 아시안컵 4강전. 이때 졸전을 펼쳤고 그 전날 손흥민 선수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 후 이강인 선수는 런던으로 손흥민 선수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여론은 징계를 해야 된다.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화해했다고 하지 않냐. 격려하면 된다. 이런 팽팽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강인을 뽑은 거는 결자 해지 네 글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황 감독이 직접 팬들과 동료들 앞에서 이강인이 머리 숙여 사죄할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대표팀 내부 분열을 일단락시켰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과 직접 소통하며 대표팀 구성원들에게 직접 사과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대표팀 내 갈등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팀 모든 선수와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등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언론은 질문을 했습니다. 황 감독에 대해 뭘 물었나? 대표팀과 이강인에 대한 국민 여론이 태국과의 두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강인의 발탁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원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 역시 원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황 감독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공감한다.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한 거다. 이강인을 이번에 부르지 않고 다음에 넘기면 위기는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부른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든 이강인이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해서 내린 결정이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건 거기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 이거는 앞서서 퍼거슨 감독이 했던 얘기로 기억하는데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은 라커룸에서 풀어라.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일어난 건 운동장에서 푸는 게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사안은 운동장에서 벌어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다음날 경기 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표출이 됐죠. 거기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네티즌 그리고 제가 하는 생각은 황선홍 임시사령탑이 사실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라는 거죠. 이분의 본업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에요. 지금의 월드컵 대표팀 같은 경우는 임시사령탑인 거죠. 그래서 축구계는 황 감독이 파리올림픽 본선에 이강인 차출을 원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또 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어요. 파리 올림픽도 준비해야 된다. 이강인을 올림픽에 차출할 생각이 있나? 파리 생제르맹과도 대화를 했나? 이강인의 소속팀과도 된 얘기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얘기를 합니다. 황 감독은 예선전에는 차출이 불가능하다. 예선 통과 후 7월에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권을 가진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자, 제가 볼 때
이강인을 파리 올림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요,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발탁을 안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래 놓고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사람들이 몇 개월 지나갔으니까 넘어갈까요? 아니요. 그때 발탁 안 했는데 올림픽 대표팀엔 왜 발탁했냐? 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 때문에 결국 임시사령탑인 이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고 이강인을 지금 부른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매를 한번 맞아야지 올림픽 대표팀에도 자연스럽게 발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먹질에 대한 징계는 왜 없을까?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모두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침묵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주먹질입니다. 단순한 언쟁 같다는 이렇게까지 기사가 되지도 않아요. 누구나 언쟁을 벌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주먹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겁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맞은 사람이 문제 삼지 않으면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먹질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두고 그렇다면 그 주먹질에 피해를 본 손흥민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멱살, 뒷덜미를 잡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죠. 결국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인데 직접적인 주먹질 외에도 멱살이나 뒷덜미를 잡는 건 역시 이강인 측에서 문제 삼으면은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대표팀 선수들이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모든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 대표팀의 주장이자 리더인 손흥민 선수가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강인을 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건 말이죠.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현실적으로 축구협회에서는 이강인에 대한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소속팀도 아니고 그럼 뭘까 생각해 보면은 당시 정몽규 협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을 징계한다는 건 뭘까요? 대표팀 소집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태극 마크를 달 자격이 없다. 그게 너의 행동에 대한 징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집을 했죠. 대표팀을 다시 승선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징계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앞서 축구협회장이 말했던 엄정한 조사와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결국 암묵적으로 주먹질, 이 세 글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도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태국전을 치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경우의 수로 나눠서 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태국전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 앞선 그 졸전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그 경기를 지켜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두 경기에서 2승을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전적을 보면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선 일 때문에 대표팀의 마인드 세팅이 남다를 겁니다. 아무도 설렁설렁 대충 절대 그렇게 뛰지 못할 거예요. 승리 전에 이강인이 사과하고 승리 후에 또다시 사과를 한다. 이 그림이 현재 대표팀으로선 베스트일 겁니다. 자, 이때 손흥민과 이강인이 같이 그라운드에 선다? 대중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과연 두 사람이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앞선 요르단전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일일이 다 세서 기사가 나올 겁니다. 결국 이런 관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승리가 해법이라는 거죠.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죠. 과정과 내용. 졸전 끝에 이기는 것과 확실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걸 다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뭐냐면 2승이 아니면은 1승 1패, 2무, 2패 뭐 이런 거죠. 그 어떤 것도 태국과의 경기에서
2승을 거두지 못하면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이강인 차출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거나 비겼다. 그 순간 갈등 봉합 아직도 못했다. 너무 이른 결정이었다. 원팀이 되려면 멀었다. 이런 식의 반응이 쏟아져 나올 게 명약관화하다는 거죠. 그때 되면은 아마 엄청난 비난이 더욱 쏟아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황선홍 감독이 실제로 올림픽 대표팀까지 이강인 차출을 염두에 둔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태국전에서 2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다음 올림픽 대표팀 이강인 승선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도 하나의 경우의 수를 더 말씀드릴게요. 대표팀으로 차출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승선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 데이라든지 언론 앞에 설 기회가 있겠죠. 그때 이강인 선수가 직접 대중들 앞에,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자숙하는 자세로 벤치를 지키면서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될 수도 있죠. 그 결정은 모두 황선홍 감독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여론은 뜨겁고 또 매섭습니다.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태국전 압도적인 2승뿐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경기를 치른 후에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